몽마르트 언덕에서 예술가들의 열정을 느끼며 하루쯤 보헤미안이 되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페 플로르에서 커피를 마시며 작가들의 기운을 받아오려 애쓰는 메슐랭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짐 모리슨이 이끄는 밴드 도어스를 사랑하는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예, 제 왼쪽에는 에디트 피아프와 이브 몽땅의 샹송을 사랑하는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라스트라다님도 몽마르트 언덕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는 이상하게 좀 그런 원래 출생이 좀 가난한 달동네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런 좀 가난한 동네에 가면 좀 마음이 끌려요. 항상. 아, 저는 몽쉘 미셸 좋아하는데. 몽쉘 통통 아닌가요? 몽쉘 통통 아니었어요? 몽쉘 통통을 먹고 좀 통통해진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몽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원주의자로서 라스트라다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몽이 뭐죠? 이게 네. 프랑스에 몽이 들어간 게 많죠. 일단 그 알프스의 유명한 산 몽블랑이 있고 하얀 산. 몽이 이제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영어로는 마운틴이고 독일어로는 이제 베르크인데 이제 같은 그 라틴 어군에서는 다 그 몽이나 몬테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몬테 아니면 몬타냐.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은 몬타나라는 주가 있거든요.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찍은 아름다운 그 산맥이 있는 거기 이름이 몬타나가 보면 이탈리아와 몬타냐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산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몬테크리스토 백작, 또 그 우루과이에 보면은 수도가 몬테비데오, 다 이게 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그 황릉조 선수가 마지막에 몬주익 언덕, 그렇죠. 몬. 그래서 이제 그 불어는 몽인데, 그래서 이제 몽마르트 하면은 몽은 산이고 마르트는 이제 순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교자의 산,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교자의 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가 있어요. 파리 북쪽에 보면은 이제 그 샤르드골 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내려서 파리로 들어가는 버스나 이제 차를 타고 쭉 들어가다 보면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주 경기장이 보입니다. 아주 동그란 그 원형 경기장이 보이는데 그 동네가 파리 북부의 생드니라는 동네예요. 네네. 이 생드니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이제 가톨릭 주교인데 이제 처음에 프랑스에 이제 가톨릭을 전파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약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불교를 전파하다가 순교하신 이차돈하고 이야기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딱 들어오네요. 예. 이차돈은 이제 그때 목을 딱 치니까 하얀 피가 솟았다고 하잖아요. 이 생드니 이분은 목을 딱 쳤더니 자기 목을 들고 6km를 걸었다고 해요. 약간 그로테스크예요, 상상하면. 네. 그래서 6km를 걸어서 자기 머리를 딱 내려놓은 곳이 지금 몽마르트예요. 예, 몽마르트 아래. 그래서 몽마르트 아래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목이 잘린 채 자기 머리를 손으로 들고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 그래서 그 동상이 바로 생드니의 동상이에요. 그분이 생드니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몽마르트라는 이름이 나왔고, 또 하나 더는 이제 몽마르트 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크레케르 사원, 그렇죠. 성심 성당이 있죠, 사크레케르. 그래서 네. 그 성당은 비교적 그 근래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한 100년 정도 된 성당인데,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 역사에서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러시아와 프랑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게 늘 헷갈렸어요. 프러시아와 러시아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헷갈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이센이 있었죠. 비스마르크. 그래서 프러시아는 영어고 프로이센은 독일어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은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00년. 그래서 동북부 베를린을 그 기점으로 한 동북부의 좀 이렇게 군사 국가였어요. 프로이센. 그래서 그 프로이센과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했죠. 그게 이제 보불 전쟁입니다. 프로이센은 이제 한자로 쓰면 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프로이센, 프러시아, 보불 전쟁 헷갈렸는데 같은 나라인데, 어쨌든 그때 보불 전쟁 때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몽마르트에서 마지막에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대포 갖다 놓고, 또 거기서 왕창 우리나라 좀 5.18 광주처럼 마지막에 좀 이렇게 전사를 합니다. 전멸. 그래서 그분들이 통째로 나중에 페르라시아제에 묻히거든요. 그래서 그 뜻도 있지 않나. 그래서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피가 많이 흐른 언덕이네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언덕 몽마르트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리에 편입된 거는 뭐 19세기라면서요. 그 이전은 파리 땅이 아니었죠. 그렇죠. 사실은 노원구라든지 지금 뭐 구파발 여기도 그렇죠. 서울에 편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제가 노원구 살고 있는데 네. 제가 태어났을 때는 거기가 물론 서울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서울 땅이 아니었죠. 그렇죠. 남양주군이었어요. 남양주.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어머니는 사대문 하나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종로구 사람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도남동 사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시골 사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대문 밖은 시골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네. 사대문 네. 밖은 경기도였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 사크레케르 사원이 있는 몽마르트도 예전에는 파리가 아니었다. 파리의 좀 변두리였죠. 북쪽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가들과 빨간 물랑루즈와 캉캉춤이 있는 낭만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앞 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랑스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귀에 딱 들어오는 지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지명을 들으면 왠지 아주 그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에펠탑, 세느강, 미라보다리. 근데 이 세 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몽마르트라는 그 단어가 주는 정말 그 환상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몽마르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파리 전경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으로 네. 많이 남아 있죠. 네. 사실 이 동네가 원래 그 예술가들의 촌으로 많이 그렇죠. 알려졌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로트렉 같은 사람. 네. 트랙이 정말 천재라고 하는데 좀 그 미술 시간에 우리가 안 배워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로트렉을 보면 로트렉의 그림보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면 담배 연기 자욱한 어떤 카페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술을 마시던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몽마르트 쪽이라고 하는 워낙 예술가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 근처에서 시를 쓰고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렸죠. 지리적인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우리가 파리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는 거의 평지예요, 도시가. 그래서 높은 지대가 없습니다. 사실 몽마르트도 해발 200m가 안 되거든요. 해발 한 180, 100m, 100몇 미터. 190 정도 되는데 아주 야트막한 언덕인데 워낙 파리가 이제 평지다 보니까 거기에 산이 있는 거죠. 파리 북쪽에. 129m라고 하니까 사실 언덕이죠. 언덕이죠. 산이 아니죠. 몽마르트 언덕.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해지게 된 거는 원래는 이제 그 예전에 그 로마 시절에 그 파리에 여기에 언덕이니까 역시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그 켈트족 신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그 부수고 로마 사원 짓고 그랬는데 결국 여기가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잖아요. 산동네, 달동네는 좀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왜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이겠어요? 거기는 부동산이 싸니까. 부동산이 네. 싸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에도 보면은 해방촌이라든지 이태원 밑에 뭐 그 무슨 역이에요? 그 이태원 건너편에 그 녹사평? 동네가 무슨 동네죠? 저쪽으로 내려가는 그 갑자기 경리단길. 예, 경리단 쪽. 지금은 거기에 이제 비싸졌습니다. 몽마르트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18세기, 19세기 그때 이제 파리를 동경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대한항공 기내에서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프랑스 파리에 또 영화가 한 편 나왔어요. 아, 파리로 가는 길? 네. 네, 저도 봤어요. 제목이 파리로 가는 게 물론 근데 거기서는 남프랑스가 많이 그쵸. 다뤄지고 파리는 조금만밖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제목에 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한 가지 그 신문을 읽다가 보면은 미국의 그 오레곤이 어디냐면 이제 그 서쪽에 그 시애틀이 있는 바로 아래가 오레곤인데 오레곤에서 시작한 또 여성분들은 다 아세요. 킨포크라는 게 있거든요. 킨포크 운동. 아, 김포크 잡지. 킨포크 잡지. 예. 그래서 킨포크 잡지와 그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 북유럽 스타일처럼 네. 굉장히 그 좀 절제되고 단아하고 그래서 그 킴포크의 그 총 이제 그 최고 CEO 인터뷰가 이번에 그 신문에 실린 걸 읽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분하고 쭉 인터뷰를 하다가 킴포크가 지금은 원래는 미국 그 오레곤에서 시작해서 포틀랜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스타일인데 다음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니까 이분이 그 킴포크 CEO가 딱 하는 말이 고민도 없이 무조건 파리래요. 파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그때 이제 그 프랑스 특히 파리의 매력에 빠져서 유럽 북유럽 사람들과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 그리고 특히 미국인들이 대거 그 파리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해밍웨이부터 그다음에 뭐 헨리 밀러라는 소설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음악가적으로 보면은 그 조지 거신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작곡가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재즈
그 오케스트라에 재즈를 많이 도입한 그래서 그분의 작품이 뭐 랩소디 인 블루도 있고 한데 그분의 작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 파리의 미국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앤 어메리칸 인 페리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저도 어릴 때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에 왔어요. 네. 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처음에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달동네에서 달동네에서. 네. 저는 처음에 어디 살았냐면 송파구 저 개미마을에 살았습니다. 개미마을 아세요? 이름이 어떻게 그런 게 이름 처음 있죠? 들었어요. 어디 쪽이? 그 마을 이름이 개미마을이에요. 개미들이 모여 산다고. 전 해서. 서울 처음 왔을 때 역삼동 살았는데 그때 오, 좋아하네요. 아니요 그때 주공 아파트가 7천만 원이면 샀어요. 재개발 들어가는 네, 거. 네. 그래서 주변에서 사라고 그랬는데 저는 네. 그때 인생을 등질 생각이어서 인도로 떠나버렸죠. 저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 300만 원 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개미마을로 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때 한두사님은 사실 그 집에 떠나는 적은 없죠. 서울에서 태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파리에 온 그 예술가들도 똑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도 로망이 엄청 강력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그 거잖아요. 로망이 계속 이어지고 예, 있죠. 킴포크 본사가 파리로 갈 거이고 그리고 네. 끝없이 파리에 대한 파리 드라마라든지 예, 예. 영화라든지 그런 계속 것들이 나오는 걸 나오고. 보면, 예. 네. 보면 예술은 가난한 마을에서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네.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네. 젊고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은 싼 데서 모이게 돼 있고 거기가 발달하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다 그렇죠. 떠나게 되는. 그렇죠. 사실은 홍대. 부유하고 예. 인생에 별 불만이 없으면 예술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좋은 데 가서 놀죠. 그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몽마르트에 온 예술가들 있잖아요. 뭐 문학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림하는 사람이라든지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대부분 인생이 꼬여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돈 타타타타 털고 여행용 트렁크 하나 들고 여기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로망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예술가들이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술가의 흔적도 있지만은 그래서 몽마르트 조금만 더 지리적으로 네네. 설명드리면은 이제 언덕이다 보니까 우리 서울 남산하고 똑같습니다. 남산도 남쪽에서 올라갈 수가 있고 북쪽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청 쪽이라든지 저쪽에 그 을지로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 경리단의 해방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몽마르트 하면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어디를 이야기해야 되죠? 보통 보면은 흔히 몽마르트 사진 하면은 계단이 쫙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 그 성심성당이 딱 보이는 그 부분으로 제일 많이 올라가시죠. 가이드 투어하면 글로 올라갑니다. 예. 대부분 그리로 올라가죠. 근데 그리로 올라가면 항상 그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데 보면 항상 이제 우리 올라가는 사람들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무서운 분들 계시죠. 예. 미슐랭님도 잡혔어요 혹시? 저는 안 잡히죠. 누가 잡던가요? 여기 너무나 많은 전설들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무서운 오빠가 팔을 네. 붙잡고 뭔가 네. 실을 둘러주면서 헤이 레이디 해가지고 그냥 잡혀 있었는데 돈 엄청나게 요구해서 돈 그렇죠. 털렸다. 네, 이런 네. 전설이 엄청 많이 있죠. 네. 한도사님 회심의 미소를. 좀 이따 얘기하게 되겠지만 몽마르트 근처가 재밌는 데가 많잖아요. 많죠. 많죠. 네. 그림그리라고 잡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네. 뭐 물건 파는 사람이 있고 집시들도 있고 지금도 네. 소매치기도 많고 정말 많죠. 그밖에 다른 또 재미있는 이상한 일들도 많죠. 사실 여자분들끼리는 아예 가지 말라는 전설까지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제가 또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이제 몽마르트 가시면 그 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하철역에서 딱 내려서 이제 그 한 골목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 양쪽에 이제 기념품 상가들이 늘어선 골목을 쭉 따라 올라가면 드디어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회전 목마가 보이고 그다음에 계단이 쫙 보이고 계단 끝에 성심성당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와 드디어 몽마르트에 왔다 해서 이제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계단에 흑인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뭐 저는 인종적인 편견은 없어요. 흑인이라고 해서 뭐 사실 흑인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잘 구별이 안 되는 좀 북아프리카 아랍계 프랑스인들이 사실 좀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흑인들이라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면 그런데 이 흑인들이 손에 그 약간 우리나라의 그 색실 같은 거 들고 있다가 그걸 자꾸 손을 잡고 감아주려고 해요. 손에. 그렇죠. 예. 감아주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그 5,000년 전부터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를 환대해 주는 거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냉정하게. 절대. 네. 그래서 예.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 세네갈 사람들이 많은데 프랑스의 구식민지 출신. 그렇죠. 구식민지. 그래서 그 색실에 손목에 띠를 감아 놓으면은 이제 이게 계속 차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게 시리니까 끊어질 거잖아요. 그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때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프렌드십이. 그래서 한 뭐 1유로 정도로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도 거기서 잡혀서 싸우는 거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이 뭐냐면은 그 계단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바로 왼편으로 좀만 더 가시면은 푸니쿨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편도에 1.8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냥 메트로권 한 장으로 됩니다. 그렇죠. 예. 메트로권. 그거 타고 올라가시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부딪힐 필요 없이 가이드하고 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손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예. 저는 또 별도 요금이라서 그렇게 네.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슝 근데 저는 올라갈 수가 거기 있습니다. 올라가도 이게 끈 감아주고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한도산이야 세계 어딜 간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그 샤트 레크레 그 성당이 보이잖아요. 그 성심 성당이 보이고 그래서 그 성심 성당에서 이제 왼편으로 싹 돌아가면은 이제 뭐 그 유명한 몽마르트 화가의 광장이 나오죠.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가 화가들이 쫙 앉아가지고 막 네. 조상화 그리고 있고. 네. 한국 사람들도 가끔 앉아 있고요.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네. 있고. 네. 그리고 그 근처에 볼 게 많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동양인은 제가 봐도 이게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인의 그 골격을 좀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아하. 얼굴의 표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서양인은 제가 옆에서 그 그리는 걸 보면은 이게 좀 얼굴의 윤곽을 제대로 잡아내면서 그리는데 확실히 아시아 사람은 좀 그릴 때 그래서 여기서 또 꿀팁이 하나 있어요. 이왕 그림을 그릴 거면은 왠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몽마르트 왔으니까 그림을 그려도 그 왠지 그 아시아 화가보다는 왠지 서양 사람에게 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진짜 꿀팁이네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거기에 있는 아시아 화가에게 그리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몽마르트를 한동안 안 가다가 또 작년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몽마르트에서. 그 화가의 광장에 원래 프랑스가 그 미국 스타벅스. 그렇죠. 저도 스타벅스. 충격 받았어요 작년에. 아유. 미국 문화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가. 근데 프랑스 시내에 이제 스타벅스 많이 생겼는데 네. 몽마르트 그 위에 진짜 요충지에 스타벅스가 그렇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거기 또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주로 어디 가냐면은 그 몽마르트 그 위에 화가의 그 광장 주위에 보면은 여러 카페들이 있는데 이 프랑스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태리와 똑같습니다. 커피를 서서 마시는 거 굉장히 싸요. 그렇죠. 바에서. 네. 맥주도 앉아 마시면 1유로 대죠. 비싸죠. 그렇죠. 서서 마시면 1.5유로 정도고 앉아서 마시면 3.5유로 정도 테이블 자리가 차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맥주도 거기서 프랑스는 바에서 맥주도 잘 파니까 항상 고민이 돼요. 커피를 마실까 맥주를 마실까. 네. 둘 다 마십니다. 먼저 커피 한 잔 쫙 마시고 네. 그다음에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쫙 마시죠. 에스프레소. 요새는 스타벅스에서도 맥주 팔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유럽에서는 이제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KFC에서도 이제 맥주를 맥주 팔기 팔더라고요.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치맥을 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 프랑스 사진들을 유심히 보시면요. 프랑스는 카페에 다른 나라 이태리나 그 다른 나라와 또 다른 프랑스 카페만의 특징이 있어요. 딱 사진만 보면은 이건 프랑스다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들 이제 우리 프랑스는 다 많이 저도 딱 가봤으니까. 보는 순간 아는데 그걸 딱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게 모르겠네요. 노천 테이블하고 네. 테이블 위에 있는 차양 뭐서부터 이런 몇 가지 외형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 노천 테이블인데 첫째는 프랑스는 노천에 나와 있으면요 테이블이 사각이 거의 없어요. 동그랗죠. 동그란 동그랗죠. 동그랗고 작고 두 번째는 한 방향으로 향해 있는 맞아요. 예. 이게 길을 참- 향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길 가고 있으면은 거기 사람들이 다 저를 감상하고 저는 그 사람들 다 감상하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맞아. 프랑스 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프랑스 사실은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다른 나라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는 가면은 그 카페 노천 카페에 있어도 테이블이 보면은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자주 그렇죠. 앉는데 네. 이상하게 프랑스만은 예, 다 예,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란히 이렇게 앉게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혼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많고 거기 아침에 앉아서 신문 보면서 커피 마시는 사람 그렇죠, 참 많아요. 많죠. 네. 제가 사실 예전에 신문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제 그 펍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앉아서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그 읽는 거. 그다음에 아침에 프랑스식 아침 식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태리식 아침 식사하고 비슷한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투어를 나가더라도 저는 사실 아침에 호텔은 잘 안 먹어요. 좀 더 자야 되고 아침에 바쁘니까.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일행들이 이제 루브르 박물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저는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앞에 있는 코메디 프랑세즈 같은 극장에 가서 거기 앞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서
크루아상 프랑스 크루아상이 진짜 오리지널 진짜 맛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조각에 네. 1.5유로 네. 큰 거. 제가 어느 날 호텔에서 갓 구워주는 크루아상 그 자리에서 6개 먹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네. 누르면 팍 꺼지면서 양은 되게 적잖아요. 네. 손님들도 다 5-6개씩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네. 네. 근데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쪽방이 우리도 항상 맛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네. 뭔가 쫀득하면서 맛이 이렇게 진한 듯한 맛. 그렇죠. 네. 저는 나중에 얘기하기 전에 물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호라, 이 물은 또 특집으로 한번. 네, 이따가 네. 나중에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몽마르트는 이제 이제 지리적인 이유는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위에 이제 그 사크레 퀘레 그 성심 성당 보이고 거기서 왼쪽으로 뒤로 돌아가면은 이제 화가의 광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쵸.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다시 우리가 왔던 길로 그대로 이제 내려가죠. 근데 그 뭐 마이리얼 트립 같은 사이트에서 가이드 투어 보시면은 몽마르트르 3시간 투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사크레-퀘르 성당 앞으로 와서 그 뒷길로 빠집니다. 뒤로 가면 포도밭도 있고 좋죠. 그렇죠. 네. 볼 게 네. 너무 많아요. 네. 거기서 이제 수면도 있고. 각 예술가들이 흔적을 다 훑어보고 네. 그다음에 그 벽을 뚫는 남자 그 소설에 네, 네. 나오는 네, 예, 네. 예. 그래서 진짜 벽에 남자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조각상도 보고 네. 뭐 우리가 프랑스 하면 포도가 와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보면 파리가 아니고 저 남쪽이나 그렇죠. 외곽에 있잖아요. 근데 네. 파리 시내 아마 유일한 포도밭이 와이너리가 어디냐면 몽마르트에 있거든요. 맞아요. 예. 몽마르트에. 예. 맛은 없다고 합니다. 예. 없을 수밖에 없겠죠. 없을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래서 몽마르트 하면은 또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불어가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단어가 많죠. 그 대표적인 게 살롱이 있죠. 네. 우리가 앞에 한번 이야기했던 마담. 네. 프랑스에서는 마담 하면은 최고의 그 존칭이잖아요. 그렇죠. 마담. 네. 예, 마담 미슐랭.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담이라고 하면은 좀 이미지가 그렇죠. 좀 안 좋잖아요. 살롱도 그래요. 살롱도 원래는 그 유럽에서 이제 궁정이나 그 귀족들이 그 방에서 연애를 하던 곳이잖아요. 살롱이 음악 틀어놓고. 근데 우리는 좀 살롱 하면 왠지 음침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캬바레. 아 예. 아 캬바레 맞다. 네. 예, 캬바레도 원래 이제 유럽에서는 그 좀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몽마르트 아래 그런 이제 그 가난한 예술가들이 시를 읽고 샹송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연기를 하고 연극을 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그 캬바레 하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의 현장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캬바레에 네. 대한 많은 환상을 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몽마르트 와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 한도사님도 20년 전에 뭔가 전설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이야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지나갈 일조차 없지만 네, 네. 그 몽마르트 아래 몰랑루즈가 있고 근데 그 일대가 좀 그 피칼거리 삐갈이라고 하죠. 삐갈거리가 네네.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낮에는 괜찮아요. 굉장히 다음에 좀 건전해 보여요. 우범 지역이라는 얘기도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술을 팔고 스트립 쇼도 하고 이런 곳인데 뭐 가볍게 그냥 댄서에 춤 보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동양 사람, 특히 동양 사람을 보면 완전히 바가지를 씌우고 억류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폭행 사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뭔가 매우 당해보신 것 같은 눈빛인데. 네. 예전에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우리 대낮이었어요. 네. 대낮에 지나가는데 와가지고 뭐 쇼 보고 맥주나 한잔 하러 가라고 그러는데 되게 싸요.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안 됐어요. 어이구. 그래서 들어갈 때는 10,000원. 한국 남자 넷이 지나가다가 그래 시원하게 한잔하고 춤도 한번 보자. 뭐 춤이라는 게 무슨 춤이겠어요. 스트립 쇼죠. 네. 네. 들어갔는데 스트립 쇼가 우리 생각하는 그 스트립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댄서가 옷을 입거나 춤을 추다가 옷을 벗으려고 할 때 불이 꺼져버려요. 아. 실제로는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올 루드의 이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건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죠. 네. 그래서 맥주 한 잔을 정말 딱 한 잔 먹었어요. 네. 작은 거 한 병씩 먹고 일어나는데 계산서가 날라왔는데 각 1병씩 먹었는데 300불이 나온 거예요. 300불이. 들어갈 때는 10,000원이었는데 나올 때는 40만 원. 들어갈 때 가격을 물어봤는데 네. 가격 대충 보니까 한국 돈으로 8,000원 정도였어요. 우리 생각에 테이블 차지가 뭐 한 20% 정도 나온다 해도 10,000원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300불이 나온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 인도한 사람 그 한마디로 삐끼 어딨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대요. 일단 없대. 네. 그러면서 문 앞에서 테이블까지 안내해준 안내 피 가이드 피래요 그게. 네네. 네. 정문에서 테이블까지 안내해줬대요. 테이블 차지 그다음에 텍스 해가지고 300불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한 1시간을 써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문을 잠그더라고요. 홀 안에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어허. 우리 동양인 4명엔 아무도 손님이 없었어요. 두둥 어떻게 된 것인가. 문을 잠그더니 뭐 거기서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겁주고 네. 키가 2m쯤 되고 가죽 잠바 입은 기도 아저씨도 나오고. 그때는 한도사님이 좀 인상이 더 청순했죠. 젊은 시절이라. 근데 1시간쯤 그렇게 하면서 우린 돈 없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가지고 주인이 웬 점잖아 보이는 마담이에요 정말.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이 사정 얘기 듣더니 그냥 보내라는 식으로. 너무 그때 어려 보이니까. 네, 그래서 정말 1인당 한 10,000원만 내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우리 앞 테이블에 한 잔 마시고 혼자 나간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기억하는 150불 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그 몽마르트 아래 왼쪽에 보면은 이제 낮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은 또 사람들이 좀 약간 어머 막 그런 거 물어봐요. 왜냐면 간판 자체가 보면은 좀 뭐 SE 그쵸, 뭐 그런 네. X 막 그런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쫙 켜졌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보불 전쟁 때 이제 그 프러시아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독일 군대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몽마르트 아래에서 장기간 이제 그 군대가 주둔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대 이제 그런 그 활락가가 생기게 외국 된 거. 군대가 주둔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기지촌이 생긴 거죠. 그렇죠, 기지촌이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당시 기지촌의 당시 흔적이네요. 기지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거기는 가급적 남자분들 우리나라 분들도 가서 바가지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지 말고 라스트라다님은 라팽 아질 가라고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네. 만약 좀 그렇다면은 그 프랑스에 보면은 그 누드를 예술로 성화시키는 쇼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쇼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크레이지 호스 쇼라는 쇼가 있거든요. 이건 그 파리의 3대 쇼 중에 하나예요. 리더 쇼, 알겠네. 물랑루즈 쇼, 그다음에 크레이지 호스 쇼. 저는 가서 딱 한 번 봤는데 이제 여성들이 나신으로 이제 나오는데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그 몸 위에다가 조명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조명으로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좀 그런 에로틱한 생각보다는 와 이게 참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드는. 근데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전 그래도 굉장히 예술성이 있다고 볼 거예요. 네. 몽마르트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물랑루즈잖아요. 그쵸. 빨간 풍차. 네, 빨간 풍차. 정말 그 우리나라의 80년대 물랑루즈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물랑루즈 캬바레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서울에 있었어요. 네, 서울에 물랑루즈 캬바레 아주 유명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혹시? 저는 그때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내 복판에 어딘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명동인지 충무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은 여자분들이 입술을 바를 때 루즈라고 안 하죠 요즘에는. 요즘은 다 립스틱이라고 하잖아요. 립스틱은 영어고,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그쵸, 루즈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불어로 빨간색 후즈잖아요, 후즈. 그래서 이제 물랑 후즈가 이제 빨간 풍차인데 원래 거기에 이제 몽마르트가 약간 그 고지대다 보니까 파리에서 예전에 그 이제 그 방앗간용 풍차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방앗간용.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곳이 유명해진 그 물랑루즈. 그 영화 니콜 키드만 나왔던 그 영화. 물랑루즈 영화가 있었죠. 물랑루즈가 있었죠. 굉장히 화려해서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파리 관광을 거의 다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를 가실 분들은 그 영화를 꼭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물랑루즈 하면 또 반드시 나오는 화가가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또 화가가 나오죠. 키가 작았던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가 있었죠. 뭐 그것도 스토리도 굉장히 복잡하던데. 그게 이 예술가들이 보면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 화가인 그 로트렉도 그렇고 그다음에 샹송 가수인 에디트 피아프도 그렇고 다 출생 배경이 다 안 좋습니다. 어릴 때 불우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로트렉이 이제 특히 많이 그린 그 로트렉의 그 그림의 그 소재가 이제 그 물랑루즈에서 춤을 췄던 그 무희들이잖아요. 네. 그 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캉캉 춤이죠. 캉캉이 이제 그 치마를 이렇게 들면서 그 이제 그 로트렉의 그 그림들이 대부분 보면은 많은 곳이 우리가 앞회에서 다룬 오르세이 미술관에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오르세이에 많고 그다음에 또 저는 항상 여기 오면은 또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몽마르트 올라오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트렉도 생각나지만은 피카소가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피카소가 보면은 이제 그 어릴 때 처음에 본 피카소 그림은 다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우리가 본 그림은 큐비즘 시대 때 그렇죠. 그림을 미술 시간에 본 거예요. 네, 여자의 앞모습과 옆모습 동시에 그린 거. 와, 저게 뭐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버하시죠. 예. 나도 저런 거 그릴 수 나도 있어. 제가 그리겠다.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옆모습과 앞모습 섞어서 입체파를 만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유럽에 가면서 보니까 피카소가 그런 그림만을 그린 게 아닌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그림에 몇 시기가 있는데 피카소의 그림 중에 한 시기가 청색 시대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생에서 우울했던 시절에. 우울했던데 그러니까 네. 자기의 절친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그 스페인을 떠나서 파리로 올 때예요. 그래서 파리의 그 몽마르트에 살면서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이 굉장히 푸른 바탕에 좀 그 북유럽 화가들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북유럽 화가는 아니면 이제 오스트리아 클림트 그림처럼 굉장히 좀 보면 침울하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끌리거든요. 제가 우울하고 침울해서 그런지. 근데 네. 그 저기 피카소의 그 청색 시대 때 그 상황이 나오는 게 미드나잇 파리잖아요.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돌아가서 만나죠. 피카소의 네. 작품 네. 그리는 네. 거 얘기해주고 지금 바로 그 시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소주 중에 청색 시대라는 소주 있었습니다. 있었죠. 소주에 그게 있었어요. 거기서 왔군요. 잠깐 잠깐 나오다가 있었어요. 네. 단종됐죠. 그래서 약간 파란 병에 네. 우리나라 소주병이 다 녹색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10년 정도 됐나요?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 병에 나름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청색 시대라고 해서 이제 소주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즐겨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피카소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 가면은 피카소 미술관이 여러 군데 피카소 작품이 워낙 많고 그림도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저는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에서 가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그때 그 청색 시대 때 그린 피카소의 자화상이 있어요. 파란 바탕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늙은 피카소가 아니라 젊었을 때 피카소의 자기 모습을, 저는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피카소 이야기 좀 더 하자면 피카소가 근데 몽마르트에 와서 청색 시대를 보내다가 여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네. 그러면서 인생이 다시 바뀌죠. 그래서 그림이 청색에서 핑크 시대로 넘어가요. 네. 그때부터 그림이 이제 서서히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운 핑크. 그러다가 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큐비즘이 나오게 된 게, 우리 에펠탑이 잘 보이는 트로카드르 그 옆에 보면은 영화 박물관이 있고 인류학 박물관이 있는데, 피카소가 그때 인류학 박물관을 많이 가면서 그때 아프리카에서 그쵸. 온 유물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큐비즘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카소가 항상 생각이 나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달리? 달리는 사람이 생각은 누구냐면은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몽마르트에 올라가면은 그 에디트 피아프는 뭐 이제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에디트라는 영화. 그 영화에 또 보면 자세히 생각이 나오는데, 하여튼 어릴 때 되게 불우했다가 노래를 잘해서 성공했다가 마지막에는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에 빠진 자기 남자가 비행기 사고로 죽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농 리그레트 후회하지 않으리란 노래가, 그 노래가 딱 나오면은 갑자기 상황이 탁 바뀌면서. 근데 에디트 피아프 노래 중에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는 뭐냐면은 Sous le ciel de Paris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리의 하늘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노래를 몰라도 멜로디가 워낙 유명해서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Sous le ciel de Paris 따라라라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한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몽마르트가 이제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언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날씨 좋은 날 딱 올라가서 그 성심성당 아래에 보면은 계단이 쫙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서 특히 해질 때 파리의 노을을 내려다 보면 정말 멋지거든요. 근데 실망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요? 뭔가 특히 스카이라인이 뭔가 눈에 띄는 게 없고 너무나 고즈넉하고 그래서. 그게 파리의 스카이라인이죠, 바로. 그쵸. 에펠탑만 그게 더 보이는.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거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 그분들은 주로 이제 홍콩의 백만무약이요. 네. 뉴욕의 스카이라인 뭐. 네. 파리는 법적으로 고층 빌딩은 못 짓게 못 돼 짓게 돼 있지 있죠. 않습니까? 시내 진짜. 안에서는 네. 안 되죠. 4층 이상 안 되던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딱 앉아있으면은 이제 저쪽에 그 평지의 파리에 저 끝에 이제 노을이 지면서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주로 악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 거리 악사들. 근데 저는 몽마르트에는 항상 악사가 하프 연주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프. 그래서 하프로 이렇게 노래를 딱 연주를 하면은 그때 맥주가 땡기시겠군요. 그때 딱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맥주도 땡기면서 네. 어떤 노래 생각이 나냐면 에디트 피아프의 그 유명한 노래 Sous le ciel de Paris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노래의 첫 가사, 불어 가사가 뭐 내용이 뭐냐면은 파리의 하늘 아래 샹송은 흐르고예요. 첫 구절이 너무 낭만적이고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순간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보면은 네. 앞에 갑자기 잔다르크 동상을 보면서 잔다르크와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잔다르크 동상을 보면서 갑옷에 고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혹시 칼의 종류, 저 칼을 양손 쏘도일까 단손 쏘도일까? 네,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그 동상을 봤지 저는 사실은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샹송이라는 거는 그냥 노래라는 의미밖에 노래죠. 없죠. 네. 프랑스 말로 노래, 가요라는 뜻. 네. 그게 그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깐소네, 그다음에 그 저기 어디입니까? 그 스페인에서는 깐시온, 그리고 이제 부르는 샹송인데 이게 에디트 피아프만 하더라도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벌써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미자급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의 프랑스 젊은 사람들도 뭐 에디트 피아프를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만 노래는 알아요. 에디트 피아프도 알고 노래도 알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20대 30대는 이미자의 노래를 모르자. 혹시 우리 미슐랭님 이미자 노래 저 다 압니다. 에디트 피아프도 알고 이미자도 알고. 이미자 노래 혹시 좋아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좋아하진 않죠. 아는 거? 정서가 너무 달라서.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 동백아가씨는 많이 알아요. 예, 동백아가씨 너무 들으면 재나지 않나요? 정말 네. 절절하죠. 어쨌든 신경을 울리진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몽마르트는 저는 이제 요 정도가 제가 항상 몽마르트에 가면 생각이 나는 것들이에요. 거기 달리 미술관도 있는데 네. 사실 별로 볼 건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가이드북에서 비추고 그다음에 또 볼 거 없나요?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아까 뭐 그 카페, 네. 그다음에 카페 캬바레가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요즘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카페 마고하고 또 그 카페 블로레 요런 카페들은 이제 제가 요즘은 좀 약간 실망을 하거든요. 카페편은 나중에 따로 한번 네.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몽마르트 아래도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저는 요즘은 뭐 예전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찾았다는 카페 가보면은 일단 첫째는 관광객이 이제 너무 많고 네. 현지인보다 두 번째는 비싸잖아요, 그죠? 옆집보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가지 않고 차라리 스타벅스 옆집에 그냥 뭐 무명 카페를 좋아합니다. 그럼 바게트 빵이나 드시죠. 여기 유명한 바게트 빵 가게가 있어요? 있는데 네. 그 파리에서는 해마다 바게트 빵 경연 대회라는 걸 해요. 네, 그래서 네. 1등상을 거머쥐면 그 대통령 궁전에 납품을 하는 1년 네, 동안 네, 네. 그런 영광을 안게 되고 네. 굉장히 유명해지죠. 근데 여기 몽마르트 언덕 이제 다 보고 한 네. 오후에 3시간 4시간 보통 보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가 최근에 한 해랑 2년 동안 1등을 한 집이에요. 그래서 네네. 저녁에 내려오다 보면 그 가이드 투어를 받으면 가이드가 가서 딱 한 3개 정도 네네.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뭐 바게트빵 1유로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유로 쓰는데 그때 파리 지행들이 다 퇴근하면서 거기 와가지고 그 바게트를 사서 이제 질겅질겅 씹어 먹으면서 집으로 가는데 다들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걸 조금씩 먹으면서 그렇죠. 행복한 반드시 비닐봉지에 담으면 안 되고 종이봉지에 그렇죠. 우리가 한 우리가 3분의 2만 보이게 더 빵이 보이게. 튀어나오게 네. 보이게. 네. 그럼 그 고소한 냄새랑 그 딱 저녁에 배고프잖아요. 네. 그걸 뜯어먹어서 가면 나도 파리 지행이 된 것 같은 그 기분. 근데 이 집이 역사상 유일하게 2번 우승했다면서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몽마르트, 바게트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위치랑 다 나오니까요. 예, 한번 찾아가 보시길.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몽마르트 이야기하면은 그 몽마르트와 반드시 이제 예술가들이 나오지만은 이 예술가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반드시 나오는 게 이제 보헤미안과 그다음에 이방인이죠. 에트랑제. 그건 다음 편에 하시죠. 네. 네, 그럴까요? 네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 And love is a strange little creature.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